한밤중 시계는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그 순간 당신은 갑자기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를 듣는다. 세 단어만 말해봐. 이게 무슨 뜻일까? 믿기 힘들겠지만 이 세 단어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세 단어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이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아니, 밤늦게 특정한 말을 몇 번 반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침대 머리맡에서 그 말을 한번 따라해봤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해. 그렇게 시작한 작은 습관은 생각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물결이 점점 커져서 내 삶을 좀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시 30분일까? 이 시간은 흔히 영혼이 가장 깨닫기 쉬운 순간이라고 불린다.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뇌파가 깊은 잠과 깨어남 사이를 오가는 미묘한 상태일 때다. 그래서 감정이 더욱 예민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닿기 쉬운 때라고 한다. 이러한 시간대에 마음을 향해 긍정적인 언어를 건네면 무의식에 더 잘 스며들고 내면의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단지 시간을 맞춘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바로 그 세 단어,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이다. 이 세 단어는 칼로 아쿠티스라는 젊은 성인의 영성과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신앙인이었으며 짧았던 생애 동안 현대사회에서 신앙과 기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걸 알았다. 사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 살면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없이 살아간다. 가족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사는 29세 직장인 민수 씨를 떠올려보자. 그는 늘 바쁘게 일하고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어느 날 새벽 3시 30분쯤 잠에서 깨서 스마트폰 알람 대신 이 세 단어를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며칠간 반복하던 중 민수 씨는 이상하게도 업무 중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고 한다. 자칫하면 짜증내기 쉬운 상황에서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이 사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칼로 아쿠티스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 영혼 안에 평화와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험은 아니지만 정신적, 감성적 측면에서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데 이런 언어적 반복과 시간 선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다. 오늘 밤이나 다음 새벽 중 편한 시간에 시계를 보고 3시 30분이 되면 잠자리나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다음 세 단어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말해보자.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중요한 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곱씹으며 진심으로 느끼려 노력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는 걸 경험할 수 있다. 머릿속 잡생각이나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주자면 이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의식을 추가하는 것도 좋다.
나는 개인적으로 작은 촛불 하나 켜놓고 하는 걸 추천한다. 촛불 불빛 아래서 속삭이는 말들은 더 집중력을 높이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꼭 촛불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조명이나 주변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 몰입도를 올리는 게 핵심이다. 혹시 지금 듣는 분 중에는 나는 밤새도록 뒤척여서 저 시간이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라.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역시 완벽하지 않은 청년이었다고 한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의 현실과 약점을 인정하며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재미있는 사실 하나 공유하자면 이 연습을 시작하고 며칠 후 명동 거리에서 친구와 만났는데 전보다 훨씬 여유 있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내가 뭔가 달라졌냐고 묻자 친구는 웃으며 네 눈빛이 편안해 보여 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말 자체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언어나 문장이 얼마나 아름답든 결국 그것들을 담아내는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지금 바로 시도한다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달 후에는 다르게 느낄지도 모른다. 카를로 아쿠티스가 남긴 메시지를 따라 하루 중 가장 예민하면서도 특별한 순간에 자신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의 언어를 건네보자. 우리 모두 그런 확신 하나쯤 필요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연습 하나 더 소개한다면 이렇게 해보자. 자기 전이나 깨어난 직후 3분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나는 사랑받고 있다 라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말해보는 거다. 처음엔 부끄럽거나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차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참,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서 덧붙이면 왜 꼭 3단어냐 하는 질문인데 사실 의미 있는 문장은 길거나 화려할 필요 없다. 심플함 안에도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카를로 아쿠티스의 가르침 중 하나이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언어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께 요청한다. 다음번 새벽 3시 30분에 눈 뜨면 스마트폰 대신 자신의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이라는 3단어를 한번 꼭 말해보길 권한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싶다. 그 작은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 삶에 스며드는지 궁금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칼로 아쿠티스의 다른 메시지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나누려 한다. 사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연습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점만큼은 확실하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뵙길 바라며 오늘 밤 꼭 시계를 확인하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게 한마디 건네보는 걸 잊지 마시라. 우리 모두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여러분 경험 공유해달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느새 새벽 3시 30분에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속삭이는 습관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 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해야 할까? 이 점에서 칼로 아쿠티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감사는 흔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실제로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신호를 더 많이 발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요 하는 말이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목하고 인식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42세 수진 씨 이야기를 해보자. 코로나 시기가 한창 힘들던 2022년 말, 수진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3시 30분은 아니었지만 새벽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이 가진 것들 중 하나라도 감사할 점을 적어보는 습관을 시작했다. 처음엔 오늘 내가 감사할 건 뭐지? 라는 질문에 막막하기도 했지만 곧 작은 것들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 커피향,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평범한 일상이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적거나 말하는 걸 넘어서 그것들을 마음 깊이 느끼고 연결하려 애쓰는 것이다. 수진 씨는 어느 날 학원 문 앞에 붙은 작은 꽃 한 송이에 감탄하며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 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은 그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우리 뇌는 감사를 느낄 때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을 키운다. 그래서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하는지를 느끼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늘 밤 혹은 다음 새벽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 하나를 소개하겠다. 준비물은 노트와 펜만 있으면 된다. 3시 30분 또는 본인이 편한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지난 하루 중 정말 작지만 소중했던 순간 3가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왜 고마운지 짧게 써본다. 너무 길 필요 없다. 따뜻한 햇살, 친구의 응원 메시지, 맛있는 저녁 식사처럼 간단해도 된다. 중요한 건 이렇게 기록하며 감사를 몸과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하면 어느새 일상 속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 걸 느끼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지나치는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연습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감사의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도 확장된다는 것이다. 칼로 아큐티스도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오늘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 질문 자체가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일상 속 보물찾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감사를 통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열쇠를 살펴볼 차례다. 용서하기이다. 처음엔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억압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칼로 아큐티스가 보여준 삶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용서가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점이다. 지난 겨울 서울 강동구에 사는 36세 직장인 지훈 씨 사례를 들어보자. 그는 가족 사이의 오랜 갈등과 오해 때문에 마음속 묵직한 짐을 안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칼로 아큐티스의 이야기를 접하고 그의 메시지를 따라 용서 연습을 시작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기로 했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조금씩 과거 실수와 실패에서 자유로워졌다. 그 후 가족들에게 직접 용서를 청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 대신 이해하려 노력했다.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회 씨 자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용서는 마치 오래 묵은 짐짝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그 짐짝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나날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보니 길이 훤히 보인 셈이다.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법 하나 소개하자면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떠오르는 누군가 또는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의를 보내는 거다. 방법은 간단하다. 잠자리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혹은 나는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차츰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까지 반복한다면 내면 깊숙한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연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뭐랄까,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서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과정이라고 할까? 물론 쉽지는 않다. 나 역시 여러 번 실패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 최근 명동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야. 무심코 던진 말 같지만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 해볼 수 있는 실천은 아주 짧지만 강력하다. 아침이나 저녁 중 어느 때라도 좋으니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천천히 괜찮아 라고 말해보기다. 꼭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고 심호흡과 함께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의 상처와 부족함까지 포용하는 연습은 칼로 아큐티스가 전하고 싶은 사랑의 형태 중 하나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기에 합당하다는 믿음 말이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레 궁금해질지도 모르겠다. 세 단어 외에도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용서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 정답보다 중요한 건 그 시도를 통해 우리 삶에서 작지만 확실한 편안함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각자가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 댓글로 혹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참,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 중 궁금하거나 시도하기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부디 부담 갖지 않길 바란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자체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거라 믿는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칼로 아큐티스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와 현실 사이 균열 찾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갈 테니 기대하시길.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할까 고민된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서 조용히 괜찮아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길 권한다.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일 테니까. 여러분 삶에도 그런 작은 변화들이 스며들길 기대하며 조금 더 가까운 내일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은 그 작은 의문이 다시 떠오른다.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고 감사하며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 칼로 아큐티스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다. 말이나 마음속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 사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며칠 전 부산 해운대에서 27세 청년 지원 씨 이야기를 들었다. 지원 씨는 대학 졸업 후 막막한 취업 준비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칼로 아큐티스에 관한 영상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의 메시지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특히 사랑은 행동이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지원 씨는 매일 3시 30분쯤 조용히 앉아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속삭인 뒤 감사와 용서를 떠올리고 나서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 시작한 것은 아주 단순했다.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버스 기사님께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점차 그 행동들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하루를 조금씩 밝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낯선 이가 넘어질 뻔했을 때 재빨리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는데 그 순간 내 안에 묵직했던 무언가가 사르륵 녹아내리는 듯 했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작은 친절들이 우리 마음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몸짓과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긴다.
칼로 아쿠티스 역시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원을 이용해 사랑을 표현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랐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법을 소개하겠다. 3시 30분에 자신에게 새 단어를 건네고 감사와 용서를 떠올린 뒤 하루 동안 최소 한 번 주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이나 배려를 실천해보자. 굳이 거창할 필요 없다. 문 열어주기, 미소 짓기, 짧은 칭찬도 충분하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당신의 내면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조금씩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요소, 사랑받고 있음의 확신, 감사하는 태도,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모두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도구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습관 이상이 된다. 우리 삶은 때로 바람잘 날 없이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칼로 아쿠티스가 보여준 것은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작고 진실된 언어와 행동들이 모여 삶 전체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힘이 생긴다. 혹시 이 모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마음 한편에 이렇게 말해보길 권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며 지금부터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의 하루를 달라지게 만드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친절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와 두려움마저도 천천히 포옹하며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 시계를 바라보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조용히 되뇌며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 날 혹은 며칠 후 그 감각과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느껴보길 권한다. 삶은 거대한 서사시 같은 게 아니다. 매 순간 마주하는 작고 평범한 선택들의 연속이다. 때로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 내면을 꿰뚫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간다. 칼로 아쿠티스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초대장이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언어와 행동들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의 하루를 바꿀 힘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여러분께 남기는 마지막 질문 하나. 오늘 밤 3시 30분 이후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깨어나고 싶은가? 변화된 모습일 수도 있고 아직 찾지 못한 자신일 수도 있다. 그 모든 가능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그 첫걸음을 떼었다. 바로 여러금 자신이다. 앞으로 이어질 여정 속에서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함께 나누길 기대한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조용히 창밖 별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 끝나면 조용한 밤 공기 속에 맴돌던 무거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깃드는 걸 느낄 수 있을 테니까